네, 취재 이유를 들어보는 시간 뉴스 AS입니다. 지난 3월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일어난 대형 땅꺼짐 사고 기억하실 겁니다. 느닷없이 도로 한복판이 가라앉아버린 이 사고로 한 명이 숨졌고 부상자도 생겼습니다. 지금은 현장 복구가 완료됐지만 언제 어디서 또 비슷한 사고가 생길지 모른다는 불안감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사회부 최진경 기자가 사고 현장에 다시 다녀왔는데 먼저 영상 함께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찰나에 무너져 내린 도로에 차량은 튕겨져 나갔고 오토바이는 미처 참변을 피하지 못합니다. 지난 3월 24일 저녁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일어난 대형 땅꺼짐 사고는 2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지름과 깊이 모두 20m, 크기는 4개 차로에 달했습니다. 사고 3달 만에 다시 찾은 도로는 모두 복구됐지만 인근 주민들의 불안은 완전히 가시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와서 좀 무서운 생각이 들어요. 이런 얘기들을 하시니까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네.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이 같은 땅꺼짐 사고는 규모만 달리할 뿐 매년 전국 곳곳에서 반복되고 있는데요. 지난 2019년부터 재작년 사이만 해도 평균 200건 가까운 수준으로 파악됐습니다. 최근에도 잇따르고 있는데 지난 주말 전북 남원에선 인도가 꺼지면서 40대 남성이 2m 아래로 추락해 부상을 입었습니다. 지난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서도 도로가 크게 주저앉으면서 SUV 차량에 탔던 2명이 다쳤습니다. 끊이지 않는 땅꺼짐 사고. 전문가들은 도로 및 상하수도 파열과 공사 뒤 부실한 복구 작업 문제 등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도심에서 일어나는 싱크홀은 크게 2가지 원인입니다. 땅 속에 있는 물의 움직임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고 비가 많이 온다든지 상수도가 터져 나오면은 다른 하나는 땅 공사를 끝내고 대메우기 할 때 다짐이 불량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나무나 전봇대가 기울어지는 등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전조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순식간에 벌어지는 땅꺼짐 사고는 자연재해처럼 보이기 쉽지만 대부분 예고된 인재입니다. 시민들의 발밑 안전을 지키기 위한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할 때입니다. 연합뉴스TV 최진경입니다. 네, 명일동 땅꺼짐 사고 현장에 다시 다녀온 사회부 최진경 기자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최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다시 3개월 만에 그 장소에 갔다 왔는데 사고 상황부터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당시 사고 장면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차량들이 다니는 도로 아래로 순식간에 커다란 구멍이 생겨납니다. 이 흰색 승용차는 끄트머리에서 튕겨져 나가면서 위급 상황을 모면했지만 오토바이는 참변을 피하지 못했는데요. 사고가 난 건 지난 3월 24일 월요일 저녁 6시 반쯤입니다. 그러니까 평일 퇴근길 도로에서 이런 대형 땅꺼짐이 일어난 건데요. 예. 지름과 깊이 모두 20m, 크기는 왕복 6차선 도로 중 4개 차로에 달할 정도였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를 몰던 30대 남성이 매몰되고 승용차를 몰던 40대 여성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는데요. 이 중 매몰됐던 남성은 사고 17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네, 저도 사고 당시 기억이 나는데 너무나 갑작스러운 사고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놀랐었어요. 특히나 이 오토바이 운전자 매몰이 됐는데 발견되기까지도 꽤 오랜 시간이 걸렸었죠. 네, 그렇습니다. 사고 당일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요. 제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건너편 인도에서 많은 분들이 걱정 어린 시선으로 보고 계셨습니다. 예. 평소 자주 오가는 길에서 일어난 사고라 더욱 놀랐다는 주민분들의 반응이 많았는데요. 소방등이 이제 즉각 주변을 통제하고 예. 매몰자에 대한 구조 작업을 계속 이어했는데 사고가 난 자리에 물과 토사가 섞인 채로 고이면서 수색 작업에 특히 어려움을 겪었고 사망자를 찾기까지 17시간이 걸렸습니다. 당시 소방 관계자의 중간 브리핑 내용 들어보시죠. 약 2,000톤의 토사와 물이 섞인 상태로 지금 고여 있는 상태입니다. 뻘과 물이 섞여 있는 이 부분으로도 구조 대상자가 흘러내려갔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구조대원들이 손으로 수작업으로 잠수복을 갈아입고 수색을 해야 된다는 점. 네, 그러니까 수색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 상황이었는데 사고가 일어난 지 이제 3달이 지났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최 기자가 다시 현장을 다녀왔잖아요. 지금 그쪽 상황은 어떤가요?
네, 제가 꼭 사고 3개월이 됐을 때 다시 찾아왔는데 우선 사고가 났던 자리는 모두 복구가 됐고 또 차량 통행도 전처럼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사고 이전 모습을 되찾았는데요. 다만 주민들은 아직 불안감을 완전히 떨쳐내진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만나본 주민분 중에 이제 사고 현장과 멀지 않은 곳에서 꽃집을 운영하는 한 사장님이 계셨어요. 예. 동네 주민분들이 다 손님분들인데 좀 무서운 생각이 많이 든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다라고 또 전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고 현장 옆 주유소는 안전 우려로 3달째 영업을 중단했는데요. 위험물 저장 시설이다 보니까 안전이 확인돼야 다시 문을 열 수 있는데 피해 보상 등이 늦어지면서 아직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못한 겁니다.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안전에 이상이 없다라고 판정을 받았을 때 영업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소방서의 의견을 주셨어요. 당연한 얘기죠. 언제 이 영업이 될지는 몰라요. 시설물이 보수가 되어야 영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인근 주민들은 계속해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고 저렇게 영업을 못하는 직간접적인 피해도 입고 계신데 주민들의 걱정이 완전히 가시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사고 원인, 구체적인 원인이 좀 밝혀진 게 있습니까? 네, 일단 당초 소방당국은 사고 원인을 도로 아래 상수도관 파열로 인한 누수로 봤는데요. 네. 근데 이거는 당일 현장에서 1차적으로 추정된 원인이라 더 자세한 조사는 국토부 등에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선 경찰에서도 원인을 둘러싼 입건전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당시 현장 인근의 지하철 9호선 연장 공사와 관련성이 있는지도 들여다볼 걸로 보입니다. 또 국토부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도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세종 포천고속도로의 시공과 설계가 땅 꺼짐에 영향을 줬는지 등을 살피면서 다음 달 말까지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아직도 구체적이고 정확한 원인은 조사 중인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땅꺼짐 사고가 특정 지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최근에도 전국 곳곳에 크고 작은 땅꺼짐이 이어지고 있는데 좀 어떤 사고들이 일어났었습니까? 네, 불과 지난 주말에도 땅꺼짐 사고가 있었는데요. 예. 지난 21일 전북 남원에선 인도가 꺼지면서 40대 남성이 2m 아래로 추락해 다쳤습니다. 예. 또 2달 전 부산 사상구의 도시철도 공사 현장 인근에선 이틀 연속으로 땅꺼짐이 확인됐는데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비슷한 시기 서울 애호개역 인근 도로에서도 1.3m 깊이 땅꺼짐이 일어나서 하루 만에 복구 작업이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전국적으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대책이 시급한 상황인데 어떤 대책들이 지금 마련되고 있습니까? 네, 일단 지자체에서도 좀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일단 서울과 부산 등 일부 지자체에선 지표 투과 레이더, 이른바 GPR 탐사를 통한 지하 공동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이 GPR은 최대로 탐사할 수 있는 깊이가 지하 2m 깊이까지만 돼서 예. 더 깊은 굴착 공사로 인한 대형 땅꺼짐을 발견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또 전문가들은 주변에서 지하 굴착 공사가 이뤄지면 집안이 쉽게 약해질 수 있어 더욱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하는데요. 집안 특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은 물론 지속적인 계측도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또 이런 땅꺼짐은 지난 4월 부산 사고 때처럼 또 전봇대가 내려앉는 등 전조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도 조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최진경 기자와 땅꺼짐 사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최 기자 고생하셨습니다.